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소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T동아 권명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공인인증서가 드디어 폐지가 된다는 소식. 너무 반가워요, 사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기보단 의무 사용을 폐지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의무 사용을 폐지한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폐지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의무 사용 폐지는 6월부터 실행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는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 시기는 공표는 했습니다. 그때부터 의무 사용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머나, 저는 3월에 갱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은 일단 또 내놓고 3개월을 갖다가 그거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핀 사용하시죠. 이게 정말 참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일단 제가 의무 사용이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린 이유는 폐지는 하되, 법적으로 폐지는 하되 이걸 사용하고 있는 정말 기관들이 좀 움직여줘야 하는 또 현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그 캐스터분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 뭐 홈택스도 공인인증서 써야 들어가고, 뭐 정부 관련된 기관들 다 공인인증서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네, 뭐 저희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바로 요거 딱 뜨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직장인분들이면 다 공감하실 텐데 연말정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연말정산 때문에 이제 홈택시 들어가면 공인인증서가 좀 많이 제일 먼저 이거 뜨라고 액티브엑스 바로 뜨죠. 근데 액티브엑스는 일단 없어지는 추세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엑스가 없어지는 추세면서 공인인증서도 드디어 한 번씩 빼자. 뭐 이런 어떤 논의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는 불편해서 그런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적혀 있는 걸 물어보면 뭐 공인인증서는 PC나 스마트폰에 저장돼서 별도로 저장되니까 이걸 분실하면 위험하다. 그렇죠. 뭐 해킹을 당할 수 있다. 맞아요. 공인인증서를 인증하는 이런 어떤 액티브엑스의 프로그램이 해킹에 취약하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딱 정답입니다. 불편합니다. 너무나 불편해요. 이 시스템은 10년, 15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지금 IT 기업 그리고 해외에서는 많이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나마 뒤늦게 좀 쫓아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T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그냥 탑을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야 이거를 기준으로 할게 이러면 이제 정체가 돼요 기술이. 참 답답한데요. 일단 이 개인의 선택으로 공인인증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인증수단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증수단이 지금 보면 블록체인 아닙니까? 지금 이걸 적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블록체인은 일단 다음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적용할 거라고 보면 되고.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그 디지털 서명이거든요. 뭐 이렇게 맨날 공인인증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결제하면은 사인하잖아요. 그 사인을 그대로 디지털화해서 저장을 시켜놓은 게 공인인증서예요. 인감도장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에서 조금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오히려 해킹에 취약해지는 뭐 맹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한 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체 인증. 요즘은 간편결제라 그래서 다 저는 비밀번호만 누르도 되고 또 지문도 있고 홍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요거 나오는 것처럼 이건 이제 실제로 카카오가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카카오는 실제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뭐 액티브엑스 설치하지 않아도 이제 다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다 가능합니다. 요즘은 뭐 웹에서는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결제를 했을 때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아직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이 방식을 사용을 하더라도. 근데 30만 원 이하를 결제할 때는 비밀번호 몇 번 누르거나 방식은 여러 가지죠. 그리고 제가 어떤 뭐 입금 뭐 이렇게 서버로 문자를 보내면 그쪽에서 문자가 와서 인증번호 떠 있는 뭐 핸드폰, 휴대폰 결제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문, 홍채 이런 인식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블록체인이 그 다음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을 지금 카카오뱅크가 시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에요? 자, 일단 블록체인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여기에 어떤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문 정보나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핀 번호 같은 정보들 있잖아요. 이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널리 펼쳐져 있게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킹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게 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의 단점은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공인인증서를 대체했냐면 비밀번호와 어떤 그 공인인증서의 서버 저장을 사용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은행이면 은행이 보유를 했고요. 맞아요. 보험사면 보험사가 보유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해킹돼서 유출을 당하면 은행이 책임지고 맞습니다. 보험사가 책임졌죠. 우리나라처럼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사용자가 돈을 내고 맞습니다. 사용자가 책임을 져. 맞습니다.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예. 정말 이거는 정말 폐단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걸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기업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정보를 내가 저장하고 있다가 예. 내가 해킹을 당하면 예. 이것도 다 물어줘야 하니까 그렇죠. 그걸 블록체인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보안성도 높이고 해킹에서 안전하게 만든 시스템으로 널리 좀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자서명의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가 또 전 세계의 IT 기술을 갖고 있는 특히나 보안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막 경쟁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네. 자, 과연 어떤 그 선점들이 중요할까요? 일단 전망으로 본다면요. 보안업체 분들은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보안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정말 블록체인이 도입이 다 된다면 그렇네요. 진짜. 더 이상은 해킹의 이슈에서 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아주 먼 훗날의 얘기이고요. 예. 그걸 막기 위한 어떤 화이트 해커와 그리고 이제 정말 뚫기 위한 해킹들의 사건 보안 사고들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중앙 서버는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할 거냐. 사실 보안이라기보단 이젠 데이터 관리의 책임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말 이젠 사용자들이 편리해지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에서 좀 약간 기쁘네요. 그 인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이제 서로 선점을 하려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지문이 굉장히 그 대표적인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홍채 인식이라든가 또 요즘에는 아이폰에서 그 얼굴 인식 이걸 내놔가지고 획기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바로 그 인증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구로 뭐 서로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요? 네, 약간 복합 인증 시장이 좀 많이 부각을 했는데요. 사실 지문 인증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문 인증이 또 안전하지도 않아요. 자고 있는 사람 몰래 가서 찍어버리면 또 나가죠. 홍채나 인식, 얼굴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맹점은 있어요. 물론 그게 고유의 정보이긴 합니다만 맹점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이후에 이제 생체 인증으로 대체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나왔던 게 동작까지 인식을 하는 거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을 그전에도 내놨었거든요. 근데 얼굴 인식에 적외선을 투입해서 온도를 잽니다. 각각의 부위의 온도까지 재서 복합적으로 인증을 만드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연구소를 뚫고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지문과 홍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을 하죠. 맞아요. 문을 들어가는데 걷는 모습을 동작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냐 아니면 가면을 쓰거나 다른 걸로 나타난 사람이냐 이런 걸로도 이제 인식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합 인증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생체 인증만으로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라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 자체가 아직은 불안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욱더 높게 올리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복합인증보다는 음성인증입니다. 지금 뭐 음성으로 여러 가지 AI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폰도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결제가 되려면 결국은 인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야 얘기를 불러놓은 다음에 나 뭐 좀 결제 사게 해줘 했는데 얘가 또 인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니터에 공인인증서를 띄우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이제 간편 결제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 사람의 고유한 어떤 목소리 패턴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서 인증하게 만드느냐라는 어떤 그런 기술로도 발전이 되고 있죠. 앞으로는 오히려 음성 인식이 더욱더 새로운 그런 기술로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권명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